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335 마을배움 더 학습그룹 모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장애인 이동 불편 해소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335 마을배움 더 학습자를 모집한다. 335 마을배움 더는 광명시 거주 성인 장애인 3명 이상을 포함한 장애인 가족 등 총 5명 이상의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와 활동가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그룹 중 성인 장애인의 비율은 50% 이상이면 된다. 학습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2시간 기준 12회차로 운영된다. 학습 장소는 장애인 단체 시설기관, 가정 등 거주지 인근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학습자가 직접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동에 제약이 있지만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은 장애인들이 찾아가는 강좌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평생학습을 누리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생학습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같은 기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반기 학습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http://lll.gm.co.kr 또는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680-6137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 민생경제 살리기 핵심인 일자리 창출 총력.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 시는 20일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직접 일자리 창출 4,740명, 직업능력훈련 제공 1,589명, 고용서비스 제공 2,50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는 총 14,02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5번지 1,501명, 직업능력훈련 2,340명,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5,743건, 고용장려금 16건, 창업지원 183건, 고용안전망 구축 152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상반기 실적 4,740명은 올해 목표 5,501명의 85%이다.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 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상반기 동안 청년 구직자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계층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 훈련 사업을 시행해 올해 목표의 67%인 1,589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 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 서비스 사업을 통해 2,5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디딤돌 여성 취 창업 지원 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분야 7개 사업 170건, 고용장려금 지원 16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고용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 지원 등 고용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분야 34개 사업 122건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광명시 흥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 한편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은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 여성 등 취업 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 흥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실시. 광명시 시장 박승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실시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교육은 정신장애인 치료와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에게 정신질환 이해와 약물 교육, 가족 스트레스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운영된다. 아울러 자조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열린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문수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약물 부작용 대처 정신장애인의 평균 수명 정신장애인 성문제 환절기 정신증상 발병 약물 복용 이행 어려움 등 평소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 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mmh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2-897-7786-7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카페 아이카트 에브리싱 광주시민체육관점 개소. 광주시와 4. 한국장애인 부모회 광주시지부 회장 김정욱는 19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 아이카트 에브리싱 광주시민체육관점을 개소했다. 장애인 카페 아이카트 에브리싱은 광주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으로 마련한 카페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 장애인 부모회 광주시 지부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으며 비장애인 매니저와 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회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 농촌체험학습. 한국장애인 부모회 광주시 지부, 지부장 김정욱는 22일 퇴촌면 소재 율봄식물원에서 장애인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토마토 수확체험과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정욱 지부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앞으로도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광주시 행안부 주관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은 우수한 정보 혁신 성과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주시는 힐링,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비닐하우스 및 농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등 이건을 신청하여 이건 모두 선정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확보했다. 힐링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은 기존 횡단보도에 바닥보행 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스몬비족, 어르신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교통안전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음성안내 장치의 새소리 등 아름다운 선율의 음향신호를 제공해 보행 시 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농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은 농로 관내 주요 농로 구간에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한 위기상황 대처는 물론 택배기사 등 농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기초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통화가 가능하도록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광주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토평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구리시 토평도서관은 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 16일부터 책, 맛으로 여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되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고 지역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인문 활동 확산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토평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음식을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각 분야 전문가의 인문학 강연 및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 맛으로 여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커피, 그 맛의 시작 조선시대 밥상을 엿보다 현대미술에 담긴 음식 이야기 인문학으로 보는 와인 등 음식에 대한 인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문학을 경험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